스웨셔츠는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이거를 캐주얼 일상복으로 입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일반 사람들은 사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제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전 챔피언 사장입니다. 네, 오늘 저 스페셜 게스트가 또 왔어요. 네. 왜 오셨을까요? 오늘 얘기할 주제랑 연관이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좀 일본에서 저희가 따로 초빙을 해서 좀 모셨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건너오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푸티지 브라더스의 방송이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컸다, 성장했다. 그냥 게스트를 해외에서 부를 정도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좀 포메이션이 좀 이상하죠? 제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아이돌이나 걸그룹의 이제 보통 센터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옆에서 양념 역할을 좀 해주고 가운데 바제 사장님이 이제 센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네. 짠. 네. 계속 들고 있었나요? 제가 바지 사장이 그 처음으로 번역가로 데뷔한 책이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실까요? 네. 빈티지 챔피언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되게 따끈따끈하게 올해 12월 13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교보문고 사실 갔다 왔거든요. 네. 놓여 있어요? 아, 놓여있지. 이거 오늘의 신간 뭐 이런 걸 뽑혔었어. 아, 정말요? 그래요? 뽑혔어요. 네. 책이 나와서 저희가 이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에 대한 이 역사를 다룬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챔피언을 한국에 소개해서 챔피언의 거의 산 역사, 산 증인 함께 하신 우리 조성홍 대표님을 모시고 여기 소개된 그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일부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 있지. 예. 그 역사를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내다가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이 챔피언 책을 번역했다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그거 뭐냐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원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지의 책이고요. 이게 한국판은 이제 이렇게 표지를 더 이쁘게 약간 제 생각엔 한국 표지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에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 약간 독립 출판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또 유명한 출판사죠. 또 우리 남성 복식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뤄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도서출판 푸른숲의 벤치워머스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 출판사에서 나온 그 남성복 관련 서적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독립투사와 같으신 분들입니다. 이 굉장히 그 척박한 대한민국 출판 안에서도 그 남성복을 다루는 그런 취향을 다루는 책을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출간하시는 너무너무 멋있는 출판사.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번역을 해주실 수 있겠냐 저한테.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일본 책인가요? 했더니 제가 이제 일본어 전공이니까 저는 일본 책을 맡겨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어 책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어 책을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언어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지 뜻이 잘 전달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좀 몇 번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왜 고사를 했죠? 뭐 사실 바쁘고요. 제가 뭐 사실 영어가 뭐 제가 아예 뭐 이걸 딱 보고서 이걸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가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게 몇백 페이지를 다 텍스트로 채우는 건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문 이제 뭐 소설 번역이라든가 이거랑은 좀 강도는 좀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풀로 영어로 써 있는 책을 딱 펼쳐 보면은 이게 전공자가 아닌 이상 사실 두려움이 좀 앞설 것 같긴 해요. 근데 책을 이렇게 받아보고 쭉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봤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옮기시는 번역가 분이 과연 하신다고 이게 번역이 될까,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뭐, 매끄러운 번역보다도 이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거의 주경야독이었어요. 저는 이제 일하고, 일 끝나면, 저녁에 이제 번역하고.
그래서 틈틈이 번역을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뿌듯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번역을 맡겨주신 이 도서출판 푸른숲, 예.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인가요? 아, 그랬다고? 지금 약간 클로징 멘트 같은 뉘앙스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배우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했는데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끝에는 특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그 예전에 챔피언 이제 한국 홈페이지 만들 때 막 무슨 면역이라든지 뭐 제품별 특징 같은 거 이제 그건 다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내용은 심플한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에 대한 그게 엄청 힘든데 그걸 한 권을 하셨다는 건 진짜 리스펙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지네요. 그 말씀 드리려고.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챔피언 안 입어보신 분이 이거를 번역을 했으면 조금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 중에 뭐 내용이 갑자기 훅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게 라바트라는 옷이거든요. 이게 저희 사실은 예전에 우리 방송했었잖아. 예, 한번 예전. 이 트루트 아카이브 라인이라고 그 챔피언 재팬이죠. 거기서 이제 복각 버전이 나왔는데 그거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거 예전에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라바트에게 여기 나오는 거야. 사실은 샘플 번역을 좀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몇몇 꼭지만 좀 번역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게 머리글이랑 라바트입니다.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라바트 그 페이지를 번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이 라바트를. 요거는 이제 복각 버전이고요. 실물은 아예 없어요. 네. 책에서도 안 나와 있어요. 책에도 도식화만 나와 있어요. 이게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없다고. 이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챔피언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라바트다. 도대체 이게 왜 나타난 옷인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기만 해도 되게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여기서 이제 써놨는데, 만약에 라바트를 안 입어보신 분이면 이거를 한글로 옮기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문장도 여기에 있어요. 네. 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변환이 아니고, 예, 이제 내용이 녹여져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자기 입었으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돌려서 애둘러 얘기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출판 푸른숲 벤치워머스 분들도 저한테 맡기신 게 아닌가. 전에 그 트로트 아카이브 한 4년 전에 한 3년 됐나? 네. 그거 이제 소개해 주신 영상 때문에 그때 이제 감사에도 완판했었죠. 네, 많이 팔았죠. 그 트로트 아카이브 이제 막 일본에서도 작정하고 나온 건데 한국에서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나, 내가 그냥 다 데드스탁 갖고 갔다가 50년 있다가 팔아야겠다 이랬는데 소개해 주셔갖고 다 판매가 돼서. 제 생각에는 그 방송 이후로 이제 조성욱 대표가 저희한테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대한 게 아닌가. 그때 비로소 이제 약간 좀 대접을 해줬다, 그죠? 그 전에는 그냥 뭐 옆에서 같이 비슷한 사업하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가 저희가 그 방송 하고서 지금 완판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생글생글 웃고 밥도 막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책 얘기합시다. 네. 자, 두 분 책 읽어보셨죠? 그럼요. 네. 네. 뭔가 좀 특이한 재밌는 부분들 좀 있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 챔피언의 역사와 저희의 인생의 어떤 궤가 좀 비슷했다. 철학적으로 갖고. 아니 그런 그 철학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심플하게 90년대부터 저희가 이런 미국 옷에 관심을 갖고 그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런 미국 이런 뭐 팀이라던가 대학 문화를 즐길 때 그 가장 핵심에 있었던 브랜드이자 옷이었고, 책에서 이런 예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다 경험한 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 못하는 완전 진짜 빈티지 피스라고 할 만한 것들 빼고는 저희가 실시간에 사본 옷들이 꽤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챔피언의 어떤 아카이브들은 그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 정도 진짜 그 스웨트 셔츠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집약이 되어 있고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좀 장점이랄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그 스포츠 컬처하고 같이 가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 한 2000년대 초반 네, 뭐 좀 현재 이르기까지 얘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저희가 뭐 그런 뭐 리버스 위브나 스웨트셔츠나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미식축구 저지, 농구 저지, 뭐 이런 유니폼들, 기업 판촉물들 또는 주로 다루지 않던 무슨 뭐 자켓류 막 이런 얘기들까지도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놔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진짜 챔피언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가장 최적화된 책이 아닐까. 이 챔피언이 사실은 20세기 스포츠웨어에 어떤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는 네네. 그런 브랜드였다라는 거 이거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캐주얼웨어의 근간이 되는 그런 브랜드였다. 시조새격이었다. 그렇죠. 저희가 광범위하게는 캐주얼 웨어라고도 부르고 또는 스포츠웨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스포츠웨어들의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그런 옷들을 여기 그 챔피언이 사실 만들어냈었다. 그때는 운동복으로 한 거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그냥 대표적인 캐주얼 웨어로 입혀지는 옷들, 코치 자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담겨 있다. 저희는 지금 뭐 프린트가 안 돼 있는 옷들을 입고 왔지만 앞에 프린트 로고를 찍는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티셔츠의 역사나 뭐 스웨셔츠나 이런 프린팅을 한다는 거가 뭐 빼놓을 수 없는 뭐 패션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이 프린팅을 가장 앞장서서 개발한 회사가 챔피언입니다. 예, 뭐 킹 오브 스웨셔츠라고 불리잖아요, 챔피언이.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챔피언이 이 면 스웨셔츠를 처음 진짜 개발한 최초의 회사는 아니죠. 예전에 사실은 미식축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 울 스웨터 입고 경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챔피언도 사실은 처음에는 울 스웨터를 짜는 회사였던 거지. 니트. 예. 니트였었는데 이 울이 면으로 바뀌면서 이 스웨셔츠가 등장을 하게 됐고 이 스웨셔츠는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이거를 캐주얼 일상복으로 입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일반 사람들은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진짜 프로페셔널 운동선수의 진짜 경기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팀 유니폼 개념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아니었던 거야. 저도 그건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B2B만 존재했던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그럼 군대나 또는 대학교나 그럼 팀들을 찾아가. 그래서 이거를 코치한테 이렇게 파는 거야. 뭐 코치라든가 뭐 거기 뭐 구단주라든가 팀 단위로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도매로 납품을 한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프린트를 어떻게 했냐면 제일 초기의 프린트 방식은 무지를 팔아요. 그 납품을 하면 그거 이제 팀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DIY로 자기네들이 그 저 이렇게 종이 판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잉크 이렇게 찍어가지고 스텐실 방식으로 예, 이제 팀을 찍어서 판 거고 그게 이제 사실 시초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프로킹이라고 하죠 저희 예, 프로킹이라는 프린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챔피언이 사실은 제일 처음으로 도입했다.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책 보면은 그 프로킹 프린팅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챔피언 초창기 샵에.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예 회사를 세웁니다. 프린팅 전용 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듀라크래프트라는 회사예요. 듀라크래프트. 그래서 이 플로킹 방식을 듀라크래프트 방식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책에 써 있거든요. 플로킹이 뭐냐면 프린팅한 옷들 중에 요즘에 이제 뭐 일본에서 나오는 스웨트들 보면은 천 같은 거가 프린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벨벳 같은 느낌의 천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플로킹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잉크로 여기다가 뭐를 찍고 전사를 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흡착제를 바르고 거기다가 천가루를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플로킹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팀이라든가 그 소속을 나타내는 로고를 해주는 비즈니스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챔피언이 성장을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팀 비즈니스, 예, 단체 비즈니스가 되면서 플로킹 전에는 천을 다 오려서 다 이렇게 봉제로 로고를 넣으려면 프린트를 하려면 천으로 붙인 거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플로킹 방식이 나오면서 이걸 대량 생산으로 막 팍팍팍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챔피언이 한 또 큰 업적 중에 하나다. 또 요새는 이제
그 플로키조차도 비싸다고. 요즘에 이제 좋은 방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기술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프린트로 그냥 찍어내니까 잉크젯 프린트로 막 찍어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프린트 기법에 대한 요 페이지. 네. 요런 페이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인 분들도 이 정도의 상식을 알고 계시면 이제 옷을 구매하거나 뭔가를 고를 때 좋고 뭐 좀 덜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제 그 상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게 네, 어디 뭐 잘난 척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죠. 농구 유니폼이나 그런 풋볼 유니폼에 보면 이제 거기는 이렇게 천으로 돼서 오버로크 친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실로 꼬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챔피언에서 태클 트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현대로 들어와서요. 1980년대부터 이 태클 트웰 방식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수 때리는 기계가 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네.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들도 꽤 많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비싸서 안 하다가 이제 기계가 그렇지. 들어오니까 그렇죠. 대중화가 그렇죠. 된 이거 사람이 다 재봉틀로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챔피언 하면은 뭐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 리버스 위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리버스 위브에 대한 게 거의 한 챕터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리버스 위브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 네, 이 챔피언이 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입고 있는 것도 다 이제 리버스 위브의 첫 번째 페이턴트, 네. First patent. 첫 번째 특허인데 이거가 사실은 어떤 스웨트 전반에 그 이후에 스웨트를 만드는 어떤 기준처럼 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재밌는 포인트가 이 퍼스트 패턴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 히키 프리먼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미국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남성 그 클래식 수트 브랜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브랜드가 존재했었고 양복 패턴사가 이 스웨셔츠를 디자인했다. 네, 그런 거 좀 처음 듣는 얘기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히키 프리먼에서 수트 패턴사였는데 챔피언에 들어와서 리버스 위브를 고안한 거예요.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리버스 위브가 뭐냐면 그 니트 조직이거든요. 스웨시 니트 조직입니다. 네, 빨면 줄어요. 한 방향으로 줄어요. 세로 방향으로 줍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세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굉장히 짧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천을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 종으로 되어 있는 거를 횡으로 돌려서 스웨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옆으로는 줄는데 기장은 안 줄어요. 근데 옆은 또 이렇게 몸으로 늘어서 입히면 입으니까 그게 이제 리버스 위브의 첫 시작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리버스 위브라고 부르면 안 된다. 맞아요. 니트기 때문에. 리버스 니트라고 불러야 되는데 영업사원들이 그냥 리버스 위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도 리버스 위브로 나온 건데 그게 그냥 정착이 됐대요. 입에 붙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맨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예. 스웨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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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이 맨투맨이 왜 맨투맨인지는 아시죠? 맨투맨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스웨셔츠의 제품명이었습니다. 상품명이 맨투맨이었어요. 그게 막 클리넥스나 뭐 코카콜라처럼 포터 같은 거. 포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맨투맨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이런 스웨셔츠를 한국에서 맨투맨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입는 리버스 위브가 두 번째 특허입니다. 요 표지에 나와 있는 요거잖아요. 예. 이제 옆에 옆구리에 이제 그 거셋 익스펜션 거시라고 해서 옆에도 이제 그런 리브 조직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옆으로는 주니까 옆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옆구리 쪽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조성웅 대표랑 제가 입고 있는 이 퍼스트 페이턴트는 옆에 사이드 거셋이 없어서 사실 얘는 계속 빨면 이제 옆으로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 기장을 안 줄게 만들었는데 입다 보니까 옆이 주니까 옆에 옆구리에다가 그런 약간 신축성이 있는 립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도 입을 수 있게 줄어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활동성도 활동성 있고.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너무 완벽한 좋으니까 디자인인 거의 거죠. 대부분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챔피언 스웨시다 확 각인을 시켰겠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현대에 나오는 이 모든 스웨트셔츠의 결국에는 원류가 되는 역사가 된 거죠. 네. 이거 그냥 업계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거는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비싸니까
안 쓰는 거고 음. 리버시브라는 명칭은 쓰면 안 돼요. 챔피언 외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묵인을 해주고 리바이스도 뭐 뒤에 스티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 만들면 좀 묵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못 만들면 묵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요. 저희도 몇 번 그 내용 증명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널리 입혀지는 거는 결국은 대학교 이 서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게 대학교 서점에 소모용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북스토어를 가면 책도 팔지만 이제 이 대학교 티를 파는 거죠. 과잠이라고 하는 그런 잠바, 점퍼 이런 거, 뭐 티셔츠, 스웨셔츠 이런 거를 이제 대학교 로고가 들어간 거 파는데 이거를 이제 챔피언이 사실은 엄청 많이 개발을 한 거죠. 여전히 현재에도 이 대학교 서점 비즈니스에서 챔피언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또 역사적으로 이 로고를 로열티를 안 내고 썼대요.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성표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 로고나 이름을 그냥 프린트하는 거는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좀 희박했겠지. 예,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그래서 그냥 대학교로 막 찍어서 대학교 로고를 찍어서 팔다가 결국에 나중에 다 수를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이제 그걸 다 벌금을 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비싸서 UCLA 같은 건 저희는 그것 때문에 수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할 때는 네, 많이 찾으셨는데 맞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챔피언 재팬에서 그런 거 다 하버드, 뭐 예일 이런 거 나왔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못했었어요. 로열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포기를 했었죠. 야, 이게 안타까운 현실. 산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100%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니까. 왜냐면 여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토드 스나이더가 맨 처음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여자친구가 선물을 해준 건데 이제 자기는 사실 아이오와 학교는 아니었고 아이오와 주립대를 다녔다. 아이오와 티셔츠인데 그 University of Iowa라고. 네. 근데 자기는 아이오와 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데 다녔겠죠. 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그거가 자기는 의식을 한 거지. 좀 그렇지. 자기 학교가 아닌데 이제 입고 다니는 거가 좀 어색한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친구가 연대인데 연대 티셔츠 선물해 준 거 입고 다니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건 더 한 거지. 그거는 미친 짓이지, 거의. 저희는 그래도 미국에 살진 않았지만 잠깐 좀 몇 달씩 있어 봐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유펜에서 잉글리시 코스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펜이라고 써 있는 그 챔피언 티셔츠를 입고 뉴욕을 이제 놀러 가면 길거리에서 헤이 펜 이러고 막 사람들이 불러요. 그럼 이제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생인 줄 알았겠지, 걔네들. 완전 약간 글로벌 석학인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미국 가면은. 소속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가 결국은 그거에 뭐 일조를 했겠죠, 챔피언이. 이건 스포츠웨어니까 보통 그 학교마다 운동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우승을 하거나 뭐 어떤 뭐 상을 받거나 하면 그 학생이나 혹은 그 단체 소속한테 기념품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기록이나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준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처음에는 스웨터였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재킷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과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는 과잠이 그 시초가 이 바시티 어워드 자켓이에요. 어워드 자켓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뭔가 결과가 있어야 좀 기념으로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뭐 바지사장이라는 친구가 뭐 농구 챔피언을 했어. 개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 여기 기록을 막 다 쓰고 이 이름도 써주고 그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맞춰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빈티지 피스를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이게 이 책에 이제 이 좋은 포인트인데, 챔피언이 사실은 이 머리글, 토드 스나이더가 쓴 머리글에도 나오는데, 엄청난 헤리티지거든요. 레거시고. 20세기 스포츠웨어의 역사고. 근데 정작, 이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느끼는 거가, 심지어 본국, 미국 사람들도 별로 없다. 원래 자기 거는 또 좀 이렇게 좀 하찮게 취급하는 것 같긴 해요. 리바이스도 그랬고 챔피언도 그렇고 다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너무 집착을 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재발견을 그렇죠. 한 거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챔피언 재팬이 굉장히 옛날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챔피언은. 그게 70년대부터였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래됐다. 70년대부터 일본이 챔피언 라이센스로 가져다가 이제 챔피언 브랜딩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오히려 이 챔피언 로고가 소매로, 그냥 일반인한테 B2C라 그러죠. 소매로 팔린 게 80년대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B2B였거든요. 오히려 일본이 이걸 소매화 시킨 거죠.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영감을 얻어서 미국에서 챔피언 로고가 들어간 이런 스웨셔츠를 일반인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로고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로고 플레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C 로고 C 로고도 그때쯤에 이제 나온 네. 거잖아요. 이 C 로고도 그게 이제 부착이 되는 기술이 나오고 나서 붙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챔피언이 생각보다 부침이 좀 있습니다. 많은, 이 워낙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지금 거의 105년, 106년 이렇게 됐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 챔피언을 향유하던 시대가 따랄리라고 그 미국의 그 식품 재벌입니다. 거대 식품 재벌인데, 여기가 사실은 챔피언을 인수했었어요. 80년대.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챔피언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 사라리 산하에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브랜드가 좀 이렇게 쇠락을 겪으면서 지금 헤인즈 브랜드로 넘어가는데, 헤인즈 브랜드로 넘어가자마자 여기 이제 조 대표님이 아니, 넘어가고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한국에 소개를 한 거죠. 저희가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챔피언을 즐겼던 대학교 시절은 사라리 산하의 챔피언이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츠웨어의 가장 그 선두주자이던 당시였어요, 챔피언이. 지금은 이제 이걸 다 다른 브랜드들한테 다 내줬죠. 언더아머,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제 이런 브랜드들한테 다 내줬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 프로 선수들이 입는 이 저지, 유니폼들이 챔피언께 진짜 많았죠.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NBA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 접했던 그 기간에는 챔피언이 메인 스폰서였어요. 다 그래서, 챔피언이었어요. 네, 옷이 다 챔피언이었고, 팀으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는 옷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레플리카 저지라던가 뭐 웜업 수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챔피언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드림팀. 조단, 드림팀, 그치. 네. 그 1992년 드림팀, 미국 그 농구 선수 드림팀, 막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뭐 마이클 조단 다 같이 있었던 그 드림팀의 올림픽 유니폼, 농구 유니폼을 만든 게 챔피언이었어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딴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네, 맞아요. 그게 또 엄청나게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마이클 조단 있잖아요. 저희 뭐 워낙 유명한 우리 마이클 조단 형님이 한참 시카고 불스에서 뛸 때가 챔피언 저지였지 그때는. 그래서 여기 C 로고가 딱 붙어 있는. 그 이제 선수용에는 안 붙어 있는데 레플리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다운 스펙을 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에는 그 C 이 로고가 여기 딱 붙어 있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시카고 불스 연습복, 이렇게 리버서블 저지라 그러죠. 그 나일론 메쉬로 만든, 그때는 폴리가 아니었어, 나일론이었어. 나일론 메쉬로 만든 이런 저지.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시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챔피언이 예를 들면 농심에 넘어갔다가 그렇지. 농심에서 있을 때 드림팀 나오고 너무 잘 나가다가 BIC가 이제 헤인즈 같은 포지션이니까 그쵸. BIC에 넘기고 그때 또 뭐 슈프림이랑 이렇게 막 콜라보해서 한번 빵 터지고. 그렇죠. 되게 기가 막히네. 귀여워.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헤인즈 브랜드로 이제 최근까지 헤인즈 브랜드 산하에서 이제 챔피언이 제2의 전성기라고 그래야 돼, 제3의 전성기라고 그래야 돼. 새로운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 시기가 잠깐 또 있었죠. 그때는 이런 그 빈티지, 헤리티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조금 이제 증가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잠깐 말했지만 뭐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그 챔피언의 바디에다가 로고를 찍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스트릿 브랜드들이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자금이 많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이런 바디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회사이기도 했어요. 나이키도 챔피언의 바디를 쓴 제품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있고, LL빈. LL빈, 뭐 렌즈엔드,
이런 데들이 이 챔피언의 바디를 썼었다고 이 책에도 나오고요. 사실은 20세기를 뭐 1900년부터 2000년까지로 보면은 나이키가 1등을 하는 게 얼마 안 됐죠. 그렇게 긴 진짜 세월이 조금 아니고 얼마 안 됐죠. 그 시기를 저희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NBA 농구를 좋아해서 일본의 우에노 시장에 구제샵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비품이었어요, 비품. 그러니까 완벽한 그냥 정상품이 아니고 약간 뭐 프린트가 좀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거나 뭐 로고가 옆에 오른쪽에 뭐 이쪽에 붙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막 그런 뭐 시카고 불스나 이런 연습 그 팀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챔피언 C 로고가 있고 뭐 불스 바스켓볼 이렇게 써 있는 티셔츠랑 스웨셔츠 같은 거를 엄청 사다가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짝퉁 아니. 짝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짝퉁일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90년대 초반부터 그 팀 스포츠에 나이키가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돈을 많이 쓴 거죠.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걸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뭔가 좀 주도권이 뒤바뀐 시점이었다. 그래서 90년대를 쭉 거치면서 나이키가 지금 여기까지 위치까지 온 거고 챔피언은 그때부터 약간씩 좀 내려가긴 했었죠. 사실은 전체 역사를 봤을 때는 챔피언이 이 스포츠 시장을 선도해왔던 그 기간이 더 길긴 길죠. 거의 뭐 한 세기 동안 스포츠웨어를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지고 왔던 거죠. 네. 그 메쉬 유니폼 있잖아요. 농구 선수들 입는 메쉬 유니폼, 뭐 미식 축구 선수들 입는 이 메쉬 유니폼도 챔피언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리버시블 티셔츠 같은 것도 티셔츠, 네. 양면이 한 거고 링거 티셔츠 같은 것도 네. 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대중화를 시킨 것도 얘네들이고 전 직장 칭찬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묘하네요. 왜 본인이 네? 한국에 소개한 자랑스러운 아이 참 감사한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번역을 하신 분이니까 네. 번역을 하면서 뭐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 어려운 게 저기예요. 그 한국어 실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번역할 때. 사실 원문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책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옷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기 쉽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국어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국어 실력을 좀 어떻게 느꼈나요? 저는 네, 제가 그래도 수능 국어는 만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네, 국어는 좀 합니다. 네. 그거랑 글 쓰는 능력은 좀 다르죠. 글을 좀 쓰지 않을까? 저 약간 그 컬럼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국어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말을 많이 고쳤어요. 단어랑 그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사전에 안 나옵니다. 되게 쉬운 단어도 사전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쓰면 뭔가 뉘앙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이거 가장 합당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 짜내고 막 고쳤다가 막 했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니 많지 단어가 잘 안 떠올라가지고 그 말을 고치는데 좀 시간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려고. 그게 사실은 제 키포인트 아니었나?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책을 읽어보면 번역서들 중에서 조금 이게 이거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맞아요. 잘 안 읽히는 번역서들이 있죠. 좀. 그래서 최대한 슥 읽기 편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 유니폼이라고 미국에서 하는 게 있어요. PEU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체육복이에요. 체육복. 우리나라로 따지면 체육복. 근데 이게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 유니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챔피언이 학교 이름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납품을 했던 게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 유니폼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피지컬 에듀케이션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체육복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체육복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줄을 막 다 달고 싶은 거죠. 저는 막 괄호에 역줄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주를 조금 많이 달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또 역주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길어지잖아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련복이라 그러면 뭔 소린지 아는데 그치? 외국 사람들한테 교련복이라 그러면 그 이걸 설명을 다 어떻게 해줘야 설명을 되잖아. 해줘야 그치, 되나. 그치. 맞아요. 아, 네. 오늘 좀 잘 이거 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 보시면은 이 출판하신 미국 출판사가 이게 시료를 전 세계에 있는 챔피언 빈티지 컬렉터들의 제품을 받아다가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그 컬렉터 이름이 써 있습니다. 맞아요. 누가 누구 건지, 예, 그리고 이게 몇십 년대 건지가 써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사진집이기 때문에 이런 빈티지 피스들을 사진으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도움 주신 분들이라고 돼 써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빈티지 피스 빌려준 사람들 이름들이 쭉 써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도 좀 나오실 겁니다. 이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이름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NBA 유니폼이나 이런 건 저도 있죠. 저도 있는데 이제 이런 나머지 이런 컬렉팅을 하신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예, 같은 업계에 있는 종사자로서 또 좀 많이 좀 부끄럽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의류 쪽을 종사하거나 혹은 종사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집이 될 것 같긴 해요. 이 사진만 봐도 아이디어가 막 샘솟죠. 그쵸? 모든 거는 다 어쨌든 원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양이죠 이거는. 교양입니다, 패션을 진짜. 하는 네.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네. 저도 얼추 반올림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챔피언 일을 했지만 저조차도 다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도 너무 많고 해서 진짜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2021년에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란 게 이 빈티지 스웨트도 그렇고 뭐 데님도 그렇고 요새는 이런 똑같은 책을 만약에 지금 낸다 그러면 못 만들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자료를. 왜냐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이게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빈티지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료를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도 되게 사실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귀중한 자료집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그냥 소장만 하셔도 충분히 좋다. 왜냐면 사진이 많아서 읽기 어렵지 않아요.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시면 생각보다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신다. 그냥 하나씩 다 구입하셔서 그냥 집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재구 열어봤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방송 앞에 특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회원님들 10분 추첨해가지고 네, 선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저희가 북토크를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북토크에 저도 댓글로 참여하나요? 나와야지. 제가요? 당연하지. 왜 나가죠? 나오셔야죠. 이거 사회자. 아 그러면 MC로. 페이 같은 게 있나요? 사회자니까. 책 5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리셀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북토크도 좀 해볼까?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진짜로 좀 이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더 디테일한 얘기들 할 수 있고 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빈티지 챔피언의 모든 것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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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